자, 43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43페이지 보면 이제 경계가 나와 있거든, 경계. 자, 제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큰 타이틀로 경계예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뜻이 있고, 두 번째 지상 경계가 있고, 세 번째 경계 결정 기준이 있어요. 그 네 번째 경계점 표지 설치입니다. 다섯 번째,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있냐? 여섯 번째, 지상 경계점 등록부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뜻하고 등록 사항이 나오죠, 그죠? 그럼 지금까지 원래 옛날에 시험에 낼 때는 요 경계 결정의 기준을 갖고 항상 시험에 냈어요. 요즘에는 이거를 갖고 안 내고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갖고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세요. 이게 도면이다, 도면 아니다, 도면.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갑의 땅, 을의 땅, 병의 땅, 정의 땅, 무의 땅이라면 이게 경계지, 경계. 그러니까 경계라는 것은 도면에 등록된 요 선이 경계입니다. 그죠? 맞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지상이라는 말은 땅 위잖아요, 땅 위. 그러면 땅 위의 경계 표시라는 말은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경계 표시를 무엇으로 하느냐? 그거는 담으로 하잖아요, 담. 담, 논두렁, 밭두렁, 울타리가 경계지. 그런데 지적법상의 경계는 담이 경계다, 도면이다, 도면. 그러면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을 한다? 도면. 경계 표시는 선으로 하는 겁니다. 선으로. 자, 그러면 이제 53번을 갑니다. 우리가 익숙됐던 지문이거든. 기억으로 갑니다.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의 차이가 밑줄을 긋습니다. 없는 끝에 바깥쪽 어덱스다 X. 없는은 뭐다? 중앙. 니은입니다. 연접되는 토지 높낮이의 차이가 밑줄을 긋습니다. 있는 끝에 상단부 어덱스다 X. 시작. 하단부. 디귿입니다. 도로구기 등의 토지에 밑줄을 긋습니다. 절토. 끝에 하단부 어덱스다 X. 시작. 상단부. 그럼 기역 니은 뒷것을 묶어가지고 옆에다가 소유자가 뭐 할 때 적용한다? 동일. 소유자가 동일할 때 적용한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죠. 지상경계의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권에 따라 경계를 결정한다는 문구가 있다 있지. 그 다음에 리얼미엄을 묶었어요. 요거는 소유자가 동일하든 안 하든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대로. 자, 그 다음에 토지가 밑줄을 긋습니다. 해면, 밑줄을 긋습니다. 수면, 또 경우에는 자 죽었습니다. 최대면수의 어드와이드 오. 자, 그런데 요즘에 추세가 뭐냐면 옛날에는 토지 해면 또는 수면 이렇게 다 써줬어. 요즘에는 그래 안 쓰고 수면에 이렇게 한 개만 딱 씁니다. 한 개만 딱. 토지가 수면에 이렇게만 쓴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두 개를 다 안 쓰지. 해면 또는 수면 이러면 답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오케이? 네. 그러면 등기법 가면은 자, 이럽니다. 토지는 국가, 건물은 시장군수 구청장, 어드바이드 오. 시장군수 구청장을 다 써주면 틀릴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군수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토지 소유권 모르는게를 신청할 수 시작 없다. 한 개만 쓴다 이 말입니다. 요즘 추세가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네. 지금 잘하고 있어. 미음입니다. 공유수면 매립지의 토지종 죽었습니다. 제방 끝에 죽었습니다. 바깥쪽 어깨 어드와이드 오. 자, 기본 중에 기본이었어요. 한 장을 넘깁니다. 자, 틀린 겁니다. 1번은 지문에 띄웁니다. 띄우는데 답으로 만드는 문구 아닙니다. 토지에 죽었습니다. 지상경계 동그라미 칩니다. 뚝 담장. 2번입니다. 토지가 밑줄을 긋습니다. 해면 밑줄을 긋습니다. 수면 밑줄을 긋습니다. 평균 해수면 어덱스다 X. 평균이다 최대다 최대.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분할에 따른 지상 건축물은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에 밑줄을 긋습니다. 확정 판결 가지고 가면 건축물에 걸리게 분할 청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매매 줄 것이요.
등을 위하여 토지를 분할 동그라미 치세요. 경우에 지상 경계점에 자 죽었습니다. 경계점 표지를 설치. 오더와이더. 여러분들 이거는 공부를 하지 말고 그냥 요래만 공부를 하세요. 제 말을 들어갑니다. 청량을 하거든. 그럼 청량이라는 말이 딱 들어가면은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된다는다. 항상 청량이라는 말이 딱 들어가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분할 청량할 수 시작 있다. 이래 들어갑니다. 이런 거는 답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잠깐만 요리 해보세요. 요 땅의 면적을 측정하잖아요. 거기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다는다 한다. 그래가 청량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청량을 먼저 하느냐, 청량을 하기 위해 경계점 표지부터 먼저 설치하냐 이 말이에요. 경계점 표지를 먼저 설치해야 하나요? 네. 그럼 청량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경계점 표지 설치라는 게 자동으로 온다 이 말이죠. 자동으로. 오케이? 네. 그 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공유수면 매립지 토지종 제방 줄 것이에요. 끝에 바깥쪽 어깨 오더와이더 오. 자 5번을 가볼게요. 문제를 봅니다. 문제를. 공간정보의 구청 및 관련된 법률상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자 죽었습니다.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이래 놨거든. 그럼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푸는 요령을 이야기할게요. 이리 오세요. 이게 건축물입니다. 이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있다 없다. 그러나 있는 예외는 몇 개? 그럼 그 4개를 그냥 외우는 거예요. 4개를. 오케이? 네, 그럼 이 법에서 딱 정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 55분에 2, 3, 4, 5번 묶었어요. 이랍니다. 자 2번입니다. 죽었습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 3번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4번입니다. 둘째 줄에 도시군관리계획서. 5번입니다. 공공사업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공부할 때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자 보세요. 도시개발사 공공사업, 도시군관리계획선, 도시군관리계획선, 판결서 이래 놓거든.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저놈이다. 청량을 할 때는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는 시작 없다. 그러나 도시개발 사업하면 있다. 공공사업하면 뭐다? 있다.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할 때는 뭐다? 있다. 판결서 들고 들어가면 뭐다? 있다. 그러면 공부를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4개 쓰고 다른 거 하나가 들어오면 답이다, 답이다, 다. 그럼 여기에 소유권이든 매매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1번이 답이다 이 말입니다. 맞다, 맞다, 맞지? 56번으로 갑니다. 문제를 보세요. 공간정보의 구축을 번호서 한 지력소관청의 토지 이동에 따라 자 죽었습니다.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경계점 표지 등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장부는 시작 지상 경계점 등록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57번으로 갑니다.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입니다. 기억 경계점 표지의 종류 오더와이더 O 지목 뭐다 O 소유자마다 X. 그럼 리얼입니다. 2개를 다 줄 것이에요.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경계점의 사진 파일 오더와이더 O. 한 장을 잠깐 넘겨볼게요.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자, 우리가 꼭 외워야 될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럼 처음에 제가 이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내면 외워야 될 게 지적 공부 복구를 하죠. 그럼 복구 자료가 있답다 있지. 부동산 종합 공부가 있답다 있지. 그럼 종합 공부에 등록되는 사항 5개 있답다 있지. 그 다음에 여기에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 7개 있답다 있다. 요거는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요거 3개입니다. 지적 시간의 위원회는 몇 개? 3개. 자,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축척변경위원회 있답다 있죠. 그럼 중앙지적위원회 업무는 몇 개? 5개. 지방지적위원회 업무는 몇 개? 1개. 축척변경은 몇 개? 4개.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6개 썼죠? 이 중에 무조건 2개는 시험에 출제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외워야 될 건 본인이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 딱 외우는 겁니다. 그
그럼 잠깐만 1이라고 해서 괜찮아요. 요리해 보세요. 괜찮아요. 이 말을 다시 해볼게요. 그럼 다시 해볼게요. 여기가 서울특별시입니다. 그럼 여기는 당연히 경기도지. 그럼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경계가 있다 없다 있지. 이 경계 표시는 다 되어져 있는 겁니다. 경계 표시는. 오케이? 네. 그럼 경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경기도에 요것만큼이 서울특별시로 편입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경계가 여기에서 1위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경계 표시를 다시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럼 장부도 새로 작성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게 지상경계점 등록. 그러면 제가 적어놓고 공부해 볼게요. 소재, 지번, 지목 벌써 3개가 났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죠. 왜? 토지를 나타내는 모든 장부에 소재 지번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럼 어디까지 들어갔다? 지목.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적어 놓게 봅시다.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경계점의 사진 파일, 이런 거는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상 경계를 새로 정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디에다가 새로 정했느냐. 위치 설명도가 나오면 여기다 했다는 설명도. 오케이? 네. 그럼 사진으로 딱 찍어놓으면 돼요,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설치를 했으니까 경계점 표지에 종류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요. 위치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외우는 거예요. 꼭 외우세요. 네. 그럼 58번으로 가봅니다. 이게 작년도 기출문제죠. 28회 기출문제나 보죠. 지상 경계점도 옳은 겁니다. 옳은 거. 자, 1번에 경계점 표지에 설치 사유 오덱스다 X. 경계점의 사진 파일은 뭐다? O. 보존 기간은 뭐다? X. 설치 비용은 X. 자, 제도 연월일은 X.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새로 작성했다는 말은 제일 중요한 거는 어디에다가 설치했느냐잖아요. 그럼 뭐 비용이 들어가고 이런 거 나와야 됩니까? 위치가 나와야 됩니까? 위치가 나와야지. 됐죠? 자, 그 다음에 59번으로 갑니다. 토지에 죽었습니다. 지상경계. 항상 이거는 지문으로 띄웁니다. 답으로 만드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2번입니다. 지력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밑줄을 긋습니다.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N은 경계점의 위치 설명을 들어가는 밑줄을 긋습니다. 경계점 자료등록부 오덱스다 X.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줄 것이요. 과정을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끝에 시작. 있다. 여러분들 도시개발사업하면 청량을 해야 하네요. 해. 그러니까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다 한다? 한다. 그러면 4번으로 갑니다. 토지가 죽었습니다. 수면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면 옆에다가 모르겠거든. 해면 또는 수면 이래 적어 놓으면 혼자 공부할 때 빨리 캐치가 됩니다. 해면 또는 수면. 그러면 옆에 줄 것입니다. 최대 만수위. 됐죠? 네. 그럼 최대 만조위는 적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그 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공유 수면 매립지 토지 제방에다가 줄 것이요. 한 칸 밑에 바깥쪽 어깨 오더와이더 오. 그 다음에 갑니다. 60번입니다. 문제를 볼게요. 문제로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 설치 딱 줄 것이요. 그리고 옆으로 가면은 분할 청량을 한다 이래 나오죠. 자, 1번으로 갑니다. 도시개발사업 끝에 시작 있다. 공공사업 끝에 시작 있다. 첫째 줄 끝에 도시군관리계획서 오더와이더 오. 그럼 동그라미 1, 2, 3을 묶으세요. 지적법 시간에 모르겠거든. 이 세 개는 항상 같이 다닙니다. 그 다음에 4번은 공부할 필요가 없죠. 첫째 줄에 인허가. 허가 받았으니까 있다. 자, 5번을 봅니다. 1필지 일부에 대한 밑줄을 긋습니다. 지상권. 설치하기 위하여 밑줄을 긋습니다. 분할하는 경우. 답만 합시다. 지상권은 일부에 돼야 안 돼요? 돼. 일부에 되니까 분할을 할 필요가 시작 없다. 그러면 왜 5번이 답이냐면 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답인 거예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지상권은 토지의 일부에 돼야 안 돼요? 빨리 말하세요.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니까 분할 청량을 할 필요가 시작 없다. 이렇게 노는 거지. 법이 없습니다. 통과. 자, 고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8페이지로 가볼게요. 요리로 오세요. 그러면 48페이지부터는 풀어왔어요? 안 풀어왔어요? 풀어왔어요? 안 풀어와도 까딱 없습니다. 안 풀어와도 까딱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한 방에 해결해야 되거든. 이미 한 방에 해야 되는데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 할 때, 자, 제 말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되었어요. 등기부가 있고 지적 공부가 있어요. 그럼 지적 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해요. 자, 토지의 표시죠. 자,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입니다. 여기까지 딱 됐어요. 그 다음에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그러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변동, 원인, 변동일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요게 한 개입니다. 한 개. 그럼 가장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가백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갔죠. 그럼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날짜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아, 소유자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몇 며칠부터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날짜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지. 그러면 가장 쉽게 보게 그냥 1월 2일 날 매했다? 매매. 그러면 소유자가 달라졌다면 달라진 원인이 뭐고? 매매. 달라진 날짜가 나와야 된다, 안 나온다? 나와. 요 매매가 시작, 변동 원인. 요 1월 2일이 시작, 변동 일자. 감 잡았어요? 절차법이니까 A에서 B로 소유자가 달라졌다면 몇 며칠부터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건 당연히 나와야지. 맞다, 안 맞다? 그럼 요게 한 개다, 한 개 아니다? 하나. 이렇게는 나올 리는 없지만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소유자의 변동일자는 등기 실행일자를 기록한다. 어디다? 등기 실행일자를 기록한다. 어디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쉽게 해볼게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부터 물건이 변한다. 어디와이더? 그럼 무슨 일자로 쓴다? 접수일자. 이래 되잖아요. 맞다, 맞다? 맞죠? 네. 그래, 오케이. 이해됐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좀 전에 말했던 거는 등기법에는 시험에 내지. 등기관이 등기를, 자, 요거랑 맞추면 합격입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부터 물건이 변한다. 어디와이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저장된 때부터 물건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어디다? 후자를 맞춰야지, 후자를. 접수한 때가 시작,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같은 말이다, 같은 말이다, 같은 말이지. 이거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어는 다양해지거든. 그 다양해지는 거는 출제위원이 어느 용어를 선택하고 안 하고는 자유입니다. 오케이? 네. 그 용어를 선택하면 자유입니다. 아버지를 선택하든 아빠를 선택하든 아버님을 선택하든 오케이? 그 용어는 자유인 거예요. 우리는 대비만 하면 됩니다. 자,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습니다. 여기 한 개다, 한 개 아니다? 한 개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나옵니다. 소유권의 지분이 나오는 거지. 요 지분은 단독 소유일 때는 등장한다, 안 한다? 안 해? 공동 소유일 때는 등장을 해야 해요? 해. 그러면 단독 소유일 때는 요것만 나오지. 공동 소유일 때는 다 나오지. 맞다, 맞다? 맞지? 됐어. 그 다음에, 자, 요거 읽으세요. 시작. 지적 공부. 지적 공부도 시작. 대장, 시작.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요까지 됐죠? 자,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대장이죠. 시작. 토지대장, 임야대장. 시작. 지적도, 무슨 도? 임야도. 요까지 딱 됐죠? 요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 하나만 해볼게요. 토지의 표시가 소유자인데, 소유자는 이 장부 중에 어디에만 등록을 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소유자는 단독 소유가 있을 수 있고 공동 소유가 있을 수 있고, 그럼 단독 소유만 여기서 끝난다, 안 끝난다? 끝난다. 근데 공동 소유이니까 이제 지분이 들어가야 되죠.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요. 그러면 정답입니다. 소유자는 대장에만 등록을 한다. 어디와야 돼? 그럴 때 여기서 요 세 개잖아요, 그죠? 맞죠? 네. 그럼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지분을 등록해야 하네요? 안 해.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요것만 나오는 거지. 지분은 안 나오는 거지. 그런데 이 두 개는 단독 소유다, 공동이다? 공동. 공동이니까 세 개 다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요. 그럼 이거를 역으로 말하면
공유지 연명부와 대리권 등록부는 공동 소유일 때 지분을 공시하거든. 칠판에 보세요. 공동 소유일 때 지분을 공시하거든. 그럼 토지의 표시와는 관계 있다 없다? 직접적으로 관계 있다 없다? 괜찮아요. 이래 보세요. 공유지 연명부와 대리권 등록부는 공동 소유일 때 지분을 공시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거는 소유자의 지분을 공시하는 거니까 토지의 표시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그럼 공유지 연명부와 대리권 등록부에는 토지의 표시는 등록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나 모든 장부의 소재 지분은 등록을 해야 하네요. 해. 그러면 지목이나 면적이나 경계나 좌표나 여기에는 등록한다 안 한다? 한 방에 해결이 돼버리잖아요. 다시. 괜찮습니다. 다시 할게요. 이 두 개는 공동 소유일 때 지분을 공시하는 거다. otherwise, 그럼 토지의 표시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 그러면 이 두 개는 토지의 표시를 등록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장부의 소재 지분은 나와야 된다. 안 나온다? 그럼 소재 지분은 모든 장부에 등록을 해야 하네요. 해. 그러면 이 네 개는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여기에는 더 얼씬도 그린다 안 그린다? 안 그린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공부하기 이제 그렇게 하세요. 자, 그럼 요래 놓고 한 방에 해결을 해야 되거든. 그럼 제가 그림을 그릴게요. 한 방에 해결을 합니다. 이리 오세요. 이걸 다음 주에도 이걸 다시 그려야 돼요. 다음 주에 다시 그려야 되거든. 그래 오늘 한 번 더 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고 이러면은 완벽하게 소화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제가 다른 말로 해볼게요. 절대 답은 멀리서 찾지 마세요. 그럼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가 주민등록증이 있다. 주민등록 등본이 있다.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다.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 개의 등록되는 내용이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게 주민등록증입니다.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그럼 이 세 개의 성명주소, 주민등록번호는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러면 모든 장부에 공통적으로 등록되는 게 성명주소, 주민등록번호다 이 말입니다. 됐죠? 네. 그러면 여기 주민등록증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나다 나 아니다. 나. 가족이다 가족 아니다. 가족. 할아버지다 할아버지 아니다. 할아버지.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나니까 아버지 엄마의 동생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여기는 가족이니까 나 아버지 엄마 동생 나와야 된다 안 나온다? 나와. 그럼 여기 할아버지까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그럼 할아버지까지 나온다는 게 내가 사천 못 가다. 본관이다 본관 아니다. 본관.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전주이시가 있다. 그 전주이시, 그게 전주가 본관이잖아요. 오케이? 어성 김씨 하면 어성이 본관이잖아요. 맞다. 그러면 그거는 호적에는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 주민등록 등본에는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그걸 지금 우리가 배우러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대장하고 칠판을 보세요. 대장하고 도민하고 경계청 자비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이 같다며 장부가 세 개일 필요 있다 없다? 없지. 이 세 개가 내용이 똑같다면 장부가 세 개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 개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냐? 이걸 배우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자, 그럼 요래 해볼게요.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그럼 이렇게 됐거든. 요거 먼저 해놓고 갑니다. 지적 공부의 종류는 7개입니다. 시작.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리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때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은 양식이 같아 안 같아? 같아.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주민등록증 있죠?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의 양식은 같아 안 같아? 같아. 면허증의 양식은 뭐다? 같아. 그러니까 같아 이 말입니다. 그럼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의 양식이 모양이 똑같아 이 말이에요. 그럼 등록되는 사항도 동일이다. 동일. 지적도와 임야도는 양식이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러면 등록되는 사항이 동일인 거예요. 그러면 5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오케이. 네. 그러면 요거부터 먼저 합니다. 자, 무슨 대장, 토지 대장, 무슨 대장, 임야. 그럼 이렇게 쭉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면입니다. 도면.
도면 이렇게 쭉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요렇게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입니다. 공유지 연명부예요. 그 다음에 요렇게 되어졌어요. 요렇게 되었어요. 대지권 등록부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죠? 자,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써내려가는 겁니다. 요거를 그대로 써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자, 시작. 소재, 집어. 자, 시작. 지목. 시작. 면적. 이렇게 놓은 시작. 경계. 이렇게 놓은 시작. 좌표. 지금 요까지를 요거를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요거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 돼. 그럼 써야 되죠. 그러면 이제 시작. 소유자. 이렇게 놓는 거예요. 요까지 됐거든.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케이스들입니다. 그럼 처음에 고유 번호가 있어요. 필지별 장 번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도면 번호가 있어요. 도면 번호. 그 다음에 기타가 있어요. 자, 기타가 있거든. 써놓고 공부를 해봅니다. 그럼 처음에 여기에는 있잖아요. 토지, 이동 사유입니다. 공시지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자 보세요. 도면의 색인도 일어났죠. 도면의 제명입니다. 도각선과 수치입니다. 도각선과 수치. 그 다음에 자 지적 청량 기준점의 위치입니다. 위치.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입니다. 위치.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입니다. 그럼 여기에 부호도가 나와요. 소유권의 지분이 나와요. 소유권의 지분이 나와요. 대지권의 비율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의 명칭이 나옵니다.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가 나요. 그러면 시험의 출제위원은 요거를 갖고 시험에 냅니다. 요거를 갖고 자 앞에 거는 앞에 거는 엄청 중요한데 너무 쉽기 때문에 시험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이리 오세요. 자, 소재 지번이죠. 모든 장부에 소재 지번은 등록을 해야 해요. 그럼 이게 오지. 그럼 요것만 딱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나중에 축척을 플러스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제가 이래 말했죠. 모든 장부에 소재 지번은 등록을 해야 해요. 요것만 딱 이해하면 됩니다. 지목은 자 시작.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 그래서 우리 앞에서 뭘 배웠냐면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지목을 등록할 때는 코드번호와 명칭 그대로 등록하지만 도면에는 부호로서 등록을 한다. 낫다. 요것만 딱 알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요 세 개는 하나다 하나 아니다. 하나 시작. 면적, 경계, 좌표. 됐죠? 그러면 시작. 면적, 경계, 좌표. 이러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소유자잖아요. 소유자는 어디에만 나온다? 대장. 대장은 대장. 그러니까 시작. 대장. 그럼 요 두 개는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이니까 지분이 등장을 한다. 됐잖아요. 요까지 됐는데. 됐죠? 자, 그럼 요까지 다 해결했거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제 손을 보세요. 등기법 시간의 번호는, 집하는 겁니다. 등기법 시간의 번호는 고유번호, 표시번호, 예를 들어서 순위번호, 접수번호 일어나요. 그러면 등기법의 고유번호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유번호 있습니다. 근데 요거잖아요. 그럼 등기법에 표제부, 갑구, 을구, 있답다, 있지. 표제부에 1, 2, 3, 4는 시작, 표시번호. 갑구, 을구에 1, 2, 3, 4는 뭐다? 순위번호. 그 다음에 여기 무슨 번호? 접수번호. 오케이? 네. 그럼 요 칠판을 잠깐 해볼게요. 부동산 뭐가 있다? 표시. 무슨 관계? 권리. 소유권 뭐다? 왜? 그럼 요거는 무슨 번호? 표시. 이거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 무슨 번호? 순위번호. 이해했어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요렇게 이야기하죠. 요거는
갑구다, 을구다, 갑구. 얘는 무슨 구? 을구. 그러면 요거 무슨 구? 갑구. 무슨 구? 을. 요래 보면 구가 같아, 다르다? 같아. 요래 보면 구가 같아, 다르다? 같아. 요래 보면 같아, 다르다? 다르게. 그러면 이 접수번호는 구가 달랐을 때 무슨 번호를 갖고 따진다? 접수번호. 그러면 표제부에는 접수번호가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는 등기법. 자, 우리 이제 지적법이거든. 등기법에서 고유번호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지적법의 고유번호는 엄청 또 중요한 거라. 오케이? 그럼 여기에 무슨 번호? 고유번호.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저기에 무슨, 이 정확한 이름입니다. 필지별장번호입니다. 요렇게 혹시 오해 살 소지가 있으니까. 필지별 무슨 번호? 장번호. 그 다음에 무슨 번호? 도면번호가 나요. 도면번호. 오케이? 네. 그러면 칠판에 잠깐 보세요. 고유번호는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이때 딱 정리를 할 때 이랍니다. 이 두 개는 같이 다니는 거라. 지적법 시간에는. 그럼 요 두 개는 고유번호와 필지별 장번호는 도면에만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어디에만 등록 안 한다? 도면. 이거 이해됩니다. 바로 이해됩니다. 고유번호는, 자, 칠판을 봅니다.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있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는 몇 자리다? 13자리지. 토지의 고유번호는 몇 자리다? 19자리. 그럼 제가 칠판을 보세요. 이렇게 됐거든. 이렇게 되었지. 이렇게 되었지. 자, 이게 도면이다, 도면 아니다? 도면. 그러면 필지마다 고유번호가 있다, 없다? 필지마다, 사람마다 주민등록번호 있잖아요. 그럼 토지마다, 필지마다 고유번호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고유번호가 몇 자리라고 그랬다? 19. 그럼 여기다 19자리 다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쓸 칸이 있다, 없다? 쓸 칸이 없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래 되어 있거든. 지금 7, 주, 8, 0, 9, 6 이래 되어 있거든. 집은 지목 됐다, 안 됐다? 됐. 이거 써도 벅찬데 여기다가 19자리 숫자가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면에는 고유번호를 쓰고 싶어도 쓸 칸이 없어서 못 쓰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 도면에는 고유번호를 안 쓴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다, 안 했다? 자, 요건 또 조심해야 됩니다. 칠판을 보세요. 강남구 삼성동 지적도입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칠판을 다시 보세요. 삼성동의 지적도는 한 장이겠어요? 여러 장이겠어요? 여러 장이지. 그런데 삼성동 100번지의 지적도는 몇 장? 요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까 제가 무슨 별? 필지. 동마다 도면은 여러 장입니다. 평택시의 도면은 20장, 100장이 되지. 그러나 평택시 삼성동 100번지의 도면은 몇 장? 한 장. 요거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필지별 장번호라는 거는 매수 표시예요. 매수 표시라는 거는 몇 장이냐 이 말입니다. 그 예를 때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등본 발급받거든. 몇 장 나와요? 한 장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에 형제가 10형제다. 이사 30번 갔다. 그럼 한 장이다, 여러 장이다? 여러 장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아까 공유지 연명부거든.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 그럼 100명이 공동 소유하거든. 그럼 100명의 지분 다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그럼 한 장이다, 여러 장이다? 여러 장이다, 이 말입니다. 요거 이해됩니까? 그럼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삼성동의 도면은 몇 장? 10장. 삼성동 100번지의 도면은 몇 장? 한 장이니까 번호가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한 장밖에 없으니까 번호가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필지별 장번호는 도면에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다, 안 했다? 자, 그러면 좋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말을 했어요. 10만 평짜리 한 필지가 있어. 이 10만 평짜리 한 필지가 한 장의 도면에 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자, 요거 A4 용지거든. 잘 보고 있었어요. A4 용지거든. 여기 보세요. 들어갔잖아요. 우리나라가 들어간다니까, 우리나라가. 그 말은 제 아무리 한 필지가 100만 평, 다시 10만 평짜리, 20만 평짜리 한 필지가 있어도 도면에 축척으로 축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 필지당 도면은 몇 장? 한 장. 그러니까 번호가 필요가 없어. 그러면 우리 A4 용지가 대한민국이 우리 지도가 A4 용지 들어갔죠? 막말로 말하면 1000만 분의 1로 축소를 시켜버리면 된다, 이 말입니다.
됐다 안 됐다? 네. 요거 이제 이해해서 그냥 외우는 겁니다. 오케이? 고영어와 필지별 저항번호는 어디에만 등록을 한다? 도면. 이제 요거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 요거는 여기는 있잖아요. 여기에는 등록을 안 한다 이 말.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야기를 합니다. 공유지 연명부와 대리권 등록부는 공동 소유일 때 지분을 공시한다. 어디와이다? 오! 그럼 토지의 표시와는 관계 있다 없다? 토지의 표시는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도면 번호가 뭐냐를 할 때, 자, 요거 이해되면 합격입니다. 자, 이리 오세요. 요거를 갖고 딱 합니다. 요 6개죠. 그럼 요거 하고 7개입니다. 7개. 칠판을 보세요. 제가 먼저 해놓고 힌트를 드릴게요. 토지 대장을 그림으로 그린 게 지적도다. 어디와이다? 같이 있다. 같이 안 있다? 같이. 임야 대장을 그림으로 그린 게 임야도다. 어디와이다? 자, 정답입니다. 경계점 자비등록부 있는 곳에는 토지 대장 지적도가 같이 있다. 같이 안 있다? 이거 이해해야 됩니다. 경계점 자비등록부에는 토지 대장 지적도가 같이 있다. 같이 안 있다? 전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옛날에 동사무소에 가면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지. 그 자리에서 호적도 발급이 돼야 안 돼요? 돼. 같이 비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대장이 있죠? 그럼 도면도 같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도면 번호는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몇 페이지 하는 페이지예요. 페이지. 그러면 요거 이해되면 하산해도 돼요. 제가 요거 힌트를 드리고 갈게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거든. 땅을 사고 팔 때 제일 중요한 3개를 집으라면은 자, 3개를 집으라면 뭘 알아야 된다? 이거는 답 없어요. 그냥 제가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 야단 안 칠 테니까 이야기하세요. 자, 3개만 이야기하면 뭐다? 괜찮습니다. 말을 할 때는 또릿또릿하게 해가지고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야 돼요. 아니,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서 고객이 왔는데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입속에서 어물어물거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틀리다가 저는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앉아있다시피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맞죠? 네. 틀렸다고 야단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오케이? 네. 근데 말 안 하고 있는 사람을 야단치지. 말하는 사람은 절대 야단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맞다. 그러면 보세요. 땅을 사고 팔 때 제일 중요한 건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두 번째는 면적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경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경계가 왜 중요하냐면요. 땅 주인이 와가 땅을 가거든. 그러면 산이다, 평야다 보러 갔잖아요. 그럼 땅 주인이 저기까지가 우리 땅이라고 했어. 그거 믿을 수 있다 없다? 믿을 수 없지. 맞죠? 도면을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봐야 돼. 도면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게 도면을 봐야 땅의 모양을 알 수 있어요. 맞다. 논밭의 모양을 알려면, 오케이? 도면을 봐야 알지, 도면을. 맞다. 맞아. 그럼 이제 칠판을 봅니다. 제가 이 토지의 토지대장을 보고 있어요. 토지대장에 소유자 등록해야 하네요? 해. 소재지번 해야 하네요? 해. 지목해야 하네요? 해. 면적해야 하네요? 해. 경계는 해야 하네요? 그럼 경계를 알려면 도면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도면을 같이 비치하는 거예요. 맞다. 그럼 됐다. 그럼 좋다. 그럼 이제 요리로 오세요. 그럼 이제 요거 됐다면 이제 요걸로 갑니다. 요리로 갑니다. 제가 이 토지의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보고 있어요. 경계점 자비등록부 막말로 말할게요. 소재지번 나와야 안 나요? 안 나오지. 소재지번은 나와야 안 나요? 나와. 지목은 나와야 안 나요? 안 나오지. 면적은 안 나와. 그러니까 소유자 면적 지목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대장을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됐다 안 됐다? 네. 그 다음에 경계점 자비등록부에는 좌표는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경계는 나와야 안 나요? 안 나오지. 경계는 도면에만 나오지. 그러니까 도면을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봐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요게 이해가 됐다면 제가 토지대장을 보고 있다가 도면으로 가야 되거든. 그럼 요 토지대장에 도면 몇 페이지를 봐라. 페이지 수를 딱 써놔놓으면 찾아가기가 쉽다, 어렵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거를 보고 있는데 도면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요 도면에 예를 들어서 100페이지를 봐라. 페이지 수를 딱 써놔놓으면 찾아가기가 쉽다, 어렵다, 쉽다. 그러면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이리 오세요. 자, 이렇게 됐거든. 1, 3, 5, 7, 9입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됐죠. 이게 도면이다, 도면 아니다? 도면. 요거 알면 합격입니다. 요거 이름은 시작. 우와. 이게 도면의 색인도고, 요 안에 번호가 도면 번호다, 이 말입니다. 요 안에 번호가 무슨 번호? 그러면 제 말입니다. 요 도면의 번호가 3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 옆에 토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몇 번? 7번. 밑에 토지를 봐야 될 몇 번? 5번. 그러니까 번호를 딱 써놔놓으면 찾아가기가 쉽다, 어렵다? 쉽다. 이제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그러면, 다시 할게요. 여기는, 그럼 요리로 옵니다. 요 두 개는 꼭 기억하세요. 도면하고 같이 있다, 같이 안 있다? 다른 거는 요 같이 있지, 같이 이렇게. 요거는 같이 있다, 같이 안 있다? 요 밑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할 때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은, 공유지 연명부와 대리권 등록부는 공동 소유일 때 지분을 공시하니까 토지의 표시와는 관계가 없다. 그럼 토지의 표시는 등록을 안 해요. 맞아요. 그 대신 장부의 소재 지분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등록을 안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는 경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뭐다? 없다. 그러니까 도면하고 같이 비치하는 거 이단이다? 아니, 그러니까 도면번호를 쓸 필요가 없다면 이거는 지분을 나타내는 거지. 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 요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요게 중요한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거든. 요거를 설명하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좋다. 요까지만 그러면 잠깐만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 해볼게요.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잠깐만 와보세요.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잠깐만 와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도면의 색인도, 도면의 제명, 도각서. 전부 다 도면자가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그럼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 시작. 위치. 시작. 위치. 예를 들어서 평택시청이 어디 있다, 평택세무서가 어디 있다, 서울대학교가 어디 있다. 도면을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봐요. 그럼 위치자가 들어가면 도면이잖아요. 그럼 공부할 필요가 없지. 그러면 요겁니다. 대지권 등록부입니다. 그러면 저기 글자로 보세요. 요거 대지권 등록부죠. 그럼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대지권의 비율. 출제 이윤이 대지권의 비율이 무엇이냐라는 시험 자체는 없습니다. 대지권의 비율을 어디에 등록하느냐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럼 설명해 볼게요. 쉬운 거를 해봅시다. 아파트가 있다, 없다? 있죠. 자, 다시. 우리 학원의 건물입니다. 이거와 이거는 틀립니다. 그럼 이 답을 내놓으면 이거는 건물에 대한 지분이고, 이건 토지에 대한 지분이에요. 건물에 대한 지분, 토지에 대한 지분. 오케이? 건물 보세요. 우리 학원 빌딩, 이쪽 빌딩이고, 학원 건물. 이걸 단독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공동 소유할 수도 뭐다? 있다. 그럼 지분이 있죠. 그게 지다. 소유권의 지분. 이제 아파트를 갖고 설명하는 게 이해가 빠릅니다. 아파트가 이래 있지. 그럼 여기에 산 사람은 땅을 단독 소유한다, 공동이다? 공동 소유하니까 지분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잡으세요. 101호 5000분의 77, 102호 5000분의 77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정답입니다. 땅의 면적이 얼마고? 5천. 그 중에 101호가 77만큼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해했다, 안 했다? 이게 대지권의 비율이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대지권의 비율을 어디에다가, 다시 대지권의 비율이 무엇이냐라는 시험 문제 없습니다. 대지권의 비율을 어디에다가 등록하느냐고 물으니까 대지권 글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맞다. 그럼 이거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자, 해볼게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입니다. 아파트 여기까지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레미안 아파트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요. 여기까지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101동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지. 여기까지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1701호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그럼 요게 시작 소재, 요게 시작 지번. 그럼 저 위에, 요 위에 소재 지번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소재 지번까지 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아파트 명칭을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써야지. 101동 1701호를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요거 이해됩니까? 그럼 이게 레미안 아파트가 건물의 명칭이고 1701호가 전유 부분이잖아요. 그럼 공부할 필요가 뭐다? 없다. 이래 되잖아요. 맞다. 그러면 이제 요거. 그럼 이거는 이제 칠판을 보세요. 어려웁니다. 이거
좌표다, 좌표이다, 좌표. 요게 토지 하나를 그리면 됩니다, 토지. 그러면, 자, 봅니다. 그럼 다시 할게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거든. 그럼 여기서요. 그러면, 자, 지금 요게 뭐다? 시작. 경계. 요게 시작. 경계점. 여기다 1, 2, 3, 4. 요걸 부호. 요 그림을 시작. 부호도. 그러니까 부호보도라는 말은 경계점 좌표등록부에서만 쓰는 말이라. 다른 데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맞죠? 그럼 하나만 더 연결할게요. 그러면 요점, 요 1, 2, 3, 4를 1, 2, 3, 4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나와야 안 나요? 나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럼 이 거리에서 이 거리를 빼주면 이 거리가 나와야 안 나요? 요걸 문자로 말하면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를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를 좌표로서 청량해서 등록을 했다. 그래서 이름을 시작. 경계점 좌표 등록부. 됐다, 안 됐다? 됐죠. 이해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공부 다 한 거잖아요. 근데 요거만 쓰면 되거든. 그럼 요거는 설명을 나를 그림을 그려야 돼. 요거는 다 바로 나와요. 바로. 칠판을 보세요. 칠판을 보세요. 자입니다. 대장도면 경계점 잡으면 나왔죠? 그럼 답만 딱 합니다. 국가가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되거든. 그럼 뭘 보고 세금을 부과하느냐 이 말입니다. 시작. 대장. 그러면 대장에는 세금에 관계되는 거는 다 나와야 돼요. 세금에.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답 내놓고 합시다. 공시지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요런 말이 있거든. 토지 등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는 1990년대부터 사용을 해요. 그러면 90년대 이전에는 토지 등급이라는 걸 사용을 했어요. 토지 등급. 90년대 이전에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장부에 토지 등급 이래 남아있다면 옛날에 등급을 거기다가 기록한다는데 오늘날 그 기록된 건 없어. 근데 그 표현은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주로가 아니고 오늘날 사용하는 거는 토지 등급을 사용한다. 공시지가를 사용한다. 공시지가 이라면 됩니다. 그럼 이리 오세요. 자,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럼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 이 말입니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소유자 알아야 되면 해야 돼요? 알아요. 소재지변을 알아야지. 지목을 밭에 세금하고 집에 세금하고 세금이 같아 다르다? 다르지. 100평하고 200평하고 세금이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근데 경계는 알 필요 있다 없다? 경계하고 세금하고는 아무런 그게 없지. 면적을 갖고 세금을 부과하지. 경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 그거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 맞아요. 네. 그러면 공시지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해됐다? 안 됐다? 됐다. 와, 고생했습니다. 요거를 다음 주에 다시 할 거거든. 이거를 한 번만 딱 하면 이제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동영 모의고사를 하든 백선을 하든 이런 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러면 그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마치도록 합니다. 잠깐만. 다음 시간에 풀어올 때는 그럼 어디까지 풀어오시느냐 이러면은 100페이지까지 풀어오세요. 너무 많아요? 깎아드릴까요? 그러면 90페이지까지 풀어오세요. 90페이지까지 풀어오세요. 90페이지까지.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집에서 한번 풀어보고 오는 거하고 안 풀어보고 오는 건 차이가 크거든. 꼭 풀어보고 오시고 오늘 또 집에 가서 오늘 오전에 배웠던 걸 또 풀어야 돼요? 안 풀어야 돼요? 풀어요. 그렇게 하세요. 자, 마치도록 합니다.